생각보다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녹화해놓고 있으니 해볼까요? 설치해서 자, 가볼게요. 네. 지금 칠판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니? 2021학년도 대수는 기본 전략편 이렇게 써놨죠. 우리가 수능 문제 솔직히 익숙한 패턴이긴 하잖아. 모의고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국어시험을 여러 번 치러봤고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지금 접근하는 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너희 시험 기간에 했던 일도 솔직히 이거 아니었어? 2학년 1학기 때 봤던 시험이 문학이었잖아, 그치? 그리고 2학년 2학기 지금 최근에 봤던 시험이 독서였죠. 그런 것에 대한 기초 체력을 너희 학교에서 들어왔다. 기초 체력을 학교에서 이제 길러준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서초고 같은 경우는 참 좋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훨씬 가치 있고 메리트 있는 일이니까요. 제가 세팅 다 끝났니? 고 해도 될까? 배터리는 노트북은 따로 충전을 하고 계시겠지요.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이랑 충전해가지고 나중에 들어오시고 참고로 두 개로 동시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네. 자, 아무튼 2021학년 대수는 이제 기본 전략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수능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참고로 이 정도의 분류 기준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풀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는 총 1부터 45번 문제까지 총 45문제를 문학, 독서, 화작, 그리고 문법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묶어서 문제를 냈다면 이제 우리 시험부터는 그게 바뀔 거야. 하지만 현재 그 바뀐 결과물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시험에 나온 적도 없었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대로 나온다면 어떻게 흘러갈까를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문제를 배분을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총 100% 기준 중에서 필수 문제를 75%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선택 문제를 25%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거를 문제의 개수로 따져보면 이 녀석이 10번까지이거나 11번 정도, 오케이?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이 녀석이 그 밖에 나머지 그러면 34에서 35문제 정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이 녀석을 또 반으로 툭 갈라보면 문학하고 독서가 절반씩을 차지하게 될 거고 또 화법과 작문도 비슷하게 반으로 툭 잘라서 배치가 될 거라고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필수적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문학, 현실적으로는 16번부터 적용되는 문제였죠. 우리는 이거를 아예 이제 1번부터 만나게 될 거예요. 1번이 막 현대 시부터 시작하고 이제 시험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이제 슬슬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머리가 많이 쓰이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신경이 쓰인다고 해야 되겠구나. 그동안은요 여러분들 수능 보러 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과목이 무슨 과목? 국어야. 거기서 제일 먼저 펴게 되는 페이지가 무슨 페이지야? 화법과 작문 페이지였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화법과 작문은 큰 변동은 없이 흘러가는 게 대세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매 시험마다 화법과 작문에서 새로운 유형의 시도들은 보여. 하지만 그 문제들의 구성이라든가 문제 답을 유추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문제의 기본적인 패턴 10문제 중에 10문제 다 그러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패턴은 그대로 웬만하면 유지한 채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정도로 신유형을 줘서 너희들이 적응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측정을 했다고 보면 돼. 그렇다는 얘기는 화법과 작문은 기존에는 말 그대로 주는 문제에 가까운 문제들이 출제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당연하고 나중에 풀라고 주면 이런 느낌이랄까? 화법과 작문 문제는 그 시험지를 준 다음에 중딩한테 너 오늘까지 이거 숙제야 다 풀어와 하면 100점 맞을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이에요. 너무 오버했나? 그 정도일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쉽게 된다고요. 다만 우리가 그래도 왜 틀려? 빨리 풀어야 되니까. 급하게 풀다 틀리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기존에는 문제에 낚이지 마라. 어떻게 해야 안 낚일까? 이런 고민들을 선생님이 많이 같이 나누었다면 그런데 이번 시스템이 바뀌잖아. 1번 문제가 더 이상 화법과 작문이 아닐 거라고. 문학으로 갈 것 같아. 이번에 예비 시행으로 나오는 문제에서도 1번 문제가 문학 문제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1번 문제부터 너희들을 조지는 경우는 없어. 오케이?
수능 출제위원들이 너희들이 엿을 얼마나 잘 먹나 측정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진짜 문제에 있어서는 프로들이야 진짜로. 문제 만들어내는 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상컨대 문학 영역이 조금 더 이지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쪽이에요. 오케이? 다만 그러면 변별력이란 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초반부 문제들은 이지하게 갈러가지만 후반부 문제를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독서 영역에 끼어들게 되고, 이 문제가 문학만 쭉 가다가 독서가 갈지 아니면 문학 독서 이렇게 섞여갈지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 번도 시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어느 쪽이 됐든 문제의 난이도를 이렇게 지문별로 혹은 구성 요소별로 변별력을 줄 거다. 다만 예상컨대 1번 문제에 나오는 문제부터 너희들을 미친 뒷목 잡게 만들진 않을 거다라는 걸 생각해 주려면,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문학을 담아줘야 되는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문학을 담아준 상태에서 독서를 얼마나 많이 챙겨가느냐의 싸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참고로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 얘기는 기존의 수능도 그랬어요. 기존의 수능 역시 문학은 담아진 상태에서 독서를 얼마나 잘 푸느냐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쪽입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문학과 독서 한 17문제 이렇게 배치가 될 건데, 자 그러면 실제로 영역별로 우리가 뭘 신경 써야 될지를 한번 디테일하게, 좀 그렇다고 너무 깊이는 아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문학에 들어가는 건 크게 현대랑 고전 두 가지가 있지, 그지? 현대시 같은 경우나 고전시가 같기는 한데, 일단 현대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너무 누가 뭐래도 표현상 특징 문제일 거야. 이 문제는 안 나오면 섭섭한 문제지, 그치? 그래서 서리법이 쓰였어. 청각적 심상이 동원되어 있지. 치상 전개 방식은 이러이러한 것들이야. 오케이? 이런 것들은 너무나 기본적인 걸로 들어갈 거고, 두 번째로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들도 당연히 나올 거는 예상이 됩니다. 이건 기본 문제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판별하라. 이런 구절은 뭐뭐를 화자가 느끼는 무슨 감각을 표현할 것이다. 이런 식의 선택지가 나올 거지. 됐죠? 오케이? 현대시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 자, 그렇다면 현대시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연계를 신경 써야 돼. 연계가 되면 현대시는 내가 본 지문이 그대로 나와. 그지? 쉽게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수능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시험지를 딱 폈는데 내가 아는 작품 나왔어. 개쩔지. 기분 좋잖아. 참고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알아? 그 기분 좋음이 너희들의 성적을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해. 만약에 페이지를 넘겼는데 다 뭔지 모르겠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는 이제 구강청심환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오는 거야.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제가 선생님 화면 좀 옮기고 이어서 할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연계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현대시는 되게 단순해요. 연계가 되면 100% 연계인 거고, 연계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연계가 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걸고 우리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오는 작품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겠구나 라는 지점을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오케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현대 소설도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또 연계의 힘이 굉장히 커요. 이것도 똑같은 연계의 얘기를 해야 돼. 참고로 이 녀석은 서술상 특징이라든가 역시 똑같아요. 구절에 의미 파악하는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문제들이 편성되기 시작할 거야. 그런데 현대소설은 말이야. 얘들아,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평소에 우리 정규 교재 시리얼 이런 거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었지. 산문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갈등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인물, 사건, 배경. 인사말 맨날 얘기하면서 갈등 수업 시간마다 얘기했잖아. 똑같아요. 수능에서도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작품이 이번에 현대소설로 편성이 돼 있을 거거든.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작품이 있을 텐데, 그건 작품을 통해서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뭘 공부해야 되나를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를 이따가 풀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뭘 신경 쓰고 뭘 교훈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정리해드릴 테니까 알아두시고, 어쨌든 현대소설도 마찬가지야. 연기가 되면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 패턴이야. 완벽하게 연계되는 경우는 없어. 수능 특강의 교재가 이렇게 있으면, 교재 지금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수능 문제는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밤 걸쳐서, 그지? 아니면 여기 바로 윗부분과 바로 아랫부분 이렇게 묶어서 내는 경우도 있고, 살짝 지문을 피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줄거리와 핵심 포인트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 항상. 오케이? 전체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이 작품의 주제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이겠구나를 예측하기가 쉽단 말이지. 그래서 공부를, 학습을, 연기 학습을 빡시게 해주셔야 돼요.
결론! 문학의 핵심은 뭐다? 연계다. 연계 공부를 빡시게 해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드리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예요. 자, 고전은 뭐 이런저런 소리 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부부착석해요. 해석이 다 해요. 하고 싶은 말이 많기는 한데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러프하게만 건드려보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고전 시가가 됐든 고전 산문이 됐든 어쨌든 해석이 돼야 뭘 시작을 하든가 말든가를 해. 참고로 올해 수능 문제에서는 3인곡이 나왔죠. 작년 수능에서는 유원 12곡인가? 아,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유원 12곡 아무튼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지? 뭐 아무튼 작품들이 딱 하고 나오면 이 작품의 주제가 뭐고 나타나는 뭐 중심 표현사 특징이 뭐고 이건 당연히 중요한 게 맞는데 그런 모든 문제를 총괄해서 해석이 되느냐가 싸움의 근간이 되는 경우가 아주 다수였다는 거. 이번 시험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래서 고전문학 작품은 해석 중심으로 전문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해석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수필극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약간 보통 이게 복합 지문으로 융합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선생님이 수업할 때 알려드렸었죠? 수필 작품이 시험에 나오면 뭐가 포인트가 된다? 작가의 개성이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극갈래가 시험에 나오면 극갈래적 특징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었죠. 그 기본적인 출제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보통 다른 작품이랑 묶여 나온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 보이시죠? 문학 영역이 있고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수필극이 있을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연계를 공부를 빡빡하게 해두는 게 중요하고 또 고전문학은 해석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됐죠? 오케이.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자, 이번에는 독서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의 방식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이었죠. 이렇게 5개의 영역이 있고 5개의 영역 중에서 정확하게는 6개지. 왜냐면 융합 지문이 하나 포함되니까. 그래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그리고 융합까지 해서 총 6개 중 융합을 포함한 3개 정도의 지문이 문제로 등장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었어. 그치? 근데 이번에는 너희 교과서 겪어봐서 알잖아. 참고로 올해 수능 특강부터 그 교과서 편성이 수능 특강에도 연결됐습니다. 뭐렇게요? 어떻게 해요? 인문예술 묻고요, 사회문화 묻고요, 과학기술 묻고요. 그래서 제재별로 하나씩 인문지문에서 한 문제 나오고 사회지문에서 한 문제 나오고 과학기술에서 한 문제 나오고 됐죠? 그리고 그 중에 뭐가 섞여 들어갈 거야? 주제통합적. 이거는 신유형이죠.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유형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건 너희들 시험에도 분명히 나올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데 자, 먼저 인문예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상가가 등장한다, 철학가가 등장한다. 이게 항상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들의 뭘 파악하라? 주장의 논거를 파악하는 거. 뭔가가 나와서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할 거야. 그러면 그런 항상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문제 하나, 또 다른 생각이랑 비교하는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입시켜보는 문제를 하나 내거나 이런 식으로 패턴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죠. 그런 패턴의 문제고, 사회문화 지문은 역시 어떤 사회문화와 관련된 문제 현상들을 얘기를 해. 그리고 그 문제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을 보여주거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제와 해결의 연결고리,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당연히 해결고리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작년 기출문제를 풀어본 사람 혹시 있을까나 모르겠는데 작년 기출문제 풀어보면 이제 비스 지문 같은 거 있었잖아. 겁내 골 때리는 거. 그런 지문들 여기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이해야. 이해의 영역이야. 그리고 이해와 적용의 영역이야. 이해를 했으면 적용까지 시켜봐. 이런 식으로 지문의 기본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야. 됐지? 자, 그런데 여기서 기존의 것과 요즘 문제의 트렌드 변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해야 되거든. 트렌드들이 계속해서 주로 이 독서 영역에서 많이 변해왔어.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까지 수능이 불수능, 용암수능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 국어가 이제 뭐 인기 폭발이었죠. 국어 강사 입장에서는 너도 나도 국어를, 세상에 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랬어요. 왜냐면 선생님 풀어봐도 이거 뭐임? 뭐야 이거 어쩌자는 문제지? 하고 하면서 선생님을 버벅거리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 대표적으로 재작년 기출문제 중에 국껍질.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정답률 18% 나온 거. 그리고 나서 그 작년에 육모평에서 오답률 13%짜리 나왔지. 그러니까 그동안의 트렌드가 뭐냐면, 그러니까 바로 전이야. 여러분들이 현재 보게 될 시험 문제 바로 이 직전 트렌드가 뭐였냐면 과학기술의 최고 난도를 집어넣어. 겁내 어려운 막 정답률 10%짜리가 나와. 물론 평가원이 이걸 의도하고 10%로 낸 건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생각보다 너희들 반응이 매우 안 좋았다고 보시겠지. 아무튼 겁나게 어려운 문제, 그리고 이 독서 지문별로 어려운 문제부터 쉬운 문제까지를 탕탕탕 배치해서 결론적으로는 최고 난도를 틀리면 자연스럽게 1등급에서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만들고, 또 최고 난도에서 한두 문제씩 더 실수가 나오면 한 2등급 정도 나오고, 이렇게 전체적인 배분의 모양새가 보였어.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독서 영역에 최고 난도 보기 적용 문제를 집어넣어서 보통 난도 조절을 했었다. 그런데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었어. 이번 시험 문제 설명 같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갑자기 어제까진 그랬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없잖아. 그치? 여전히 이 독서 영역에서의 문제 난이도가 더 높은 건 사실이긴 한데, 옛날처럼 정답률 18%, 정답률 22% 아니에요. 이제 정답률이 보통 30-40% 이상은 기본으로 받쳐줘요. 무슨 얘기냐? 할만해지고 있다. 훨씬 할만해지고 있다. 지문만 이해할 수 있으면.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다양한 주제와 지문 구성이 익숙해져야 돼. 수능 특강 교재의 인트로 부분에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가 하나 나온단다 얘들아. 뭐냐면 독서를 잘 푸는 방법 해놓고 뭐라고 써있냐면 배경 지식이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아마 이거 선생님이 수업하면서도 한 번쯤 알려드린 내용일 수도 있었지? 들은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다? 되게 무시무시한 말이야. 내가 지문을 보는데, 참고로 이번 수능 문제는 GPU 얘기가 나왔죠?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 그래서 GPU는 쿠다코어는 안 나왔구나. 아무튼 코어의 개수를 향상시켜서 연산 능력을 최대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픽 프로세서랑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뭔 소리가 싶은 거잖아. 근데 그래픽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 지문이 훨씬 편해진다는 얘기지. 다양한 지식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건 사실이야. 참고로 그래서 얘들아, 수능 문제를 결과를 보고 나면 이과가 더 잘 풀까 문과가 더 잘 풀까? 바로 이과가 더 잘 풀어요. 1등급 비율이 더 높은 쪽은 이과예요. 놀랍게도요. 문과가 아닙니다. 국어 1등급은 이과에서 더 많이 나와요. 왜? 배경 지식이 그만큼 더 받쳐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문과 애들은 배경 지식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지. 근데 그 배경 지식이 여러분들 윤리와 사상, 법과 정치 하는 그 지문에서 법률하고 윤리 이런 분명히 나오잖아. 법이면 사회지문이고 윤리면 인문지문 쪽으로 갈 거잖아. 뻔히 알지? 근데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 철학 쪽 지문이라서. 아무튼 자, 트렌드는 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내고 있고, 기존에는 각각의 문제에서 어려운 난도 문제를 쏙쏙쏙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었었는데, 최근 트렌드는 그 정도까지 어렵지는 않다. 다만 골고루 어렵더라 라는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 트렌드를 좀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할만해지고 있어. 점점 더 할만해지고 있어. 덤벼보자고. 자, 이렇게 해서 문학이랑 독서 영역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드렸고요. 두 번째,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 볼게. 자, 여기는 선생님도 지금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 선생님도 돗자리를 깔아야 되는 영역이야. 뭐냐면 아직 시험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 나도. 근데 이렇게 갈 것 같아 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해. 뭐냐면 첫 번째, 화작은 얘들아, 선생님 예상에는 얘네들은 앞으로 거의 독서화 될 것 같아요. 독서화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의 기본적인 틀이 오래 전부터 독서화 점차 독서 지문화 되어가는 중이었거든. 독서 문제 풀면 어떤 문제가 나온다? 내용의 일치불일치 나오잖아. 적용 문제 나오잖아. 그치? 이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번 시험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합법과 작문이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라서, 합법과 작문에서 푸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독서에 비해서 쉬운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독서 지문화 되어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이쪽은 예상컨대요. 하지만 근본이 어디 가진 않아. 그래도 선생님 저 문법은 좀 복잡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화작 갈래요? 난 선생님 그것도 추천합니다. 분명히 추천해요. 왜냐면 절대 다수가 지금 서초 강남권이랑은 좀 다르게 전국권으로 비교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예상권은 서초 강남권은 엄매 쪽이 좀 더 셀 거라고 예상이 돼. 근데 전국권으로 가보면 화법 작문이 좀 더 셀 거야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화법 작문은 독서화가 돼서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야. 되게 어렵진 않을 거야. 할만한 쪽이 될 것이다. 그럼 이쪽은 무슨 문제 스타일이 더 강해지보다 스피드 문제 스타일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 스피드 영역. 참고로 현재 보는 수능도 마찬가지 아니? 화법과 작문 문제를 얼마나 빨리 넘기느냐가 내가 뒤에서 독서 지문 한 개를 더 볼 수 있고 못 보고 그런 변별력을 만드는 거거든.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예상컨대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조금씩 더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독서처럼 문제를 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언매는요, 얘는 그냥 냅둬도 어려워요. 그냥 가만히 냅두고 지금처럼 풀려도 어려워요. 참고로 이번 수능 문제에서 11번 문제, 문법 문제 1번이죠? 오답률 전체 1위였어요, 이게. 쩔죠? 참고로 이렇게 오답률 1위가 문법에서 나온 게 되게 오랜만이야. 그동안은 항상 독서에 있었거든. 1번에서 정답률 31%를 지금요. 오답 문제 1번을 만들었고, 참고로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오답률 2위를 찍었어요. 쩔지 않니? 요즘 트렌드야, 여기 참고로. 그러면 얘는 그냥 냅둬도 어렵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원매를 선택했으면 전 진짜 X망인가요? 아니지. 조절될 거야. 근데 얘를 뒤집어서 반대로 이해해봐. 무슨 얘기 알겠어? 난이도는 조금 낮춰질 거라고 예상이 돼. 하지만 역시 한계는 있을 거야. 기본적으로 문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이겠지. 단 우리가 희망을 걸 쪽은 솔직히 매체 쪽이에요. 요게 이제 뉴잖아. 뉴페이스잖아. 그치? 근데 이 매체 쪽은 처음 등장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 너무 선생님 함부로 이렇게 막 선언해도 될까? 하지 뭐. 까짓 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개꿀일 것 같아요. 개꿀일 것 같아요. 꿀.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강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절이 될 거란 얘기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문제 난이도를 조절하고, 왜냐면 똑같은 아이를 시험을 다르게 본 다음에 똑같이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평가원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화법과 작문을 푼 아이들의 표점과 언매를 선택해서 푼 아이들의 표점을 다른 과목 대비 그리고 필수 영역 대비를 짜가지고 이거를 표점을 조절해서 서로 똑같게 만들어줄 거예요. 물론 이게 실제로 계산을 해봤을 때 어떻게 떨어질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표점을 조절할 예정이래요. 조절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가원 입장에서는 조절을 해가면서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려고 용을 쓸 것이다. 다만 그게 쉽겠느냐. 그래서 화작을 조금 난이도를 높이고 매체는 쉽게 가고 언어는 원래 그대로 가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은 결국 무슨 개념, 영역 플러스 꿀 영역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요. 매체가 뭐 별거, 얘들아 매체가 뭐겠니? 매체가 뭐야? SNS 인터넷 게시판에 글 쓰는 방법 뭐 있단 거야? 니들 그거 가르쳐줘야 쓰냐? 아니잖아. 안 가르쳐도 잘 쓰잖아. 그치? 상식적인 말 했으면 되는 거잖아. 그 댓글에다가 친구 병문안 갔는데 병신? 그렇게 완전 너 했었지? 방금 되게 험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자, 병신 누구 잘냈다 막 이렇게 비꼬는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물론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쉬운 난이도를 내진 않겠지만 그 정도로 비유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의 구성과 방식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아마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쵸? 알고 있는 내용을 한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일단은 요런 걸 기준으로 해서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년도 수능 문제 분석들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문제 풀 시간을 살짝 먼저 드릴까 합니다. 물론 지금 동훈이는 너무 잘했어.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문제를 다 풀어왔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좀 길게 신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여러분들 시험지를 페이지를 넘겨서 어디까지를 푸시느냐? 1번부터 10번까지를 풀어. 됐어? 자, 푸는데 부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풀 때 답의 근거를 브리마킹 하면서 풀어주시고요. 내가 이 녀석을 답을 선택한 이유는 이거야. 선생님이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거든. 아마 니들이 푸는 거보다 푸는 거에 4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게 될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꼼꼼하게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근거를 좀 마킹해가면서 시간 탁 칼같이 계산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풀고 나서 쉬는 시간까지 한 다음에 우리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시간은 현재 시각 7시 아니지 6시 50분이니까 자 일단은 문제풀이 시간 자체는 맥시멈으로 15분을 드릴게요. 오케이? 각자 자기 타이머들 켜서 15분 안에 컨텐츠 끝내시고 당연히 미안하지만 15분을 넘는 건 매우 무리가 있는 거야. 지금 뭔가 잘못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15분을 넘기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빨리 몇 분의 컷을 했는지 마킹하세요.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8분 50초 걸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어서 10분 쉬고 우리 잠시 후 7시 15분에 만나서 오케이? 문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들어갈게요. 자, 각자 문제 푸시고 시간 재시고 답을 근거 마킹하시고 쉬었다가 7시 15분 책임질게요. 오케이? 자, 잠시 후에 보도록 합시다. 잘 풀어오세요.